이렇게 영양 정보 또 유전자에 대한 부분 이거를 알기 위해서 들어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팅은 젠스타트 플러스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혈당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하셨던 분들은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본인의 혈당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들으시면 더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전 다이어트 가산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 마지막에 인증샷까지 끝나고 나가셔야지만 도전 다이어트 일정 가산점이 추가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몸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미팅이고 주제는 혈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미팅 진행을 맡은 저는 허벌라이프 2500 글로벌 익스펜션 팀 멤버 고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 소리를 다 꺼놨어요. 그래서 저만 아마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전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자 탓하지 말고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하면은 불륜, 뭐 친정 확인 이런 거 얘기할 때 유전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유전자는 어떤 건지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쌍둥이 같지만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누가 커가면서 더 닮네? 어렸을 땐 판박이었는데 커가면서 달라지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는 뭐냐면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이고요. 성격이나 생김새도 있지만 사실은 몸의 모든 구성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 몸에서 세포는 증식이 되더라도 유전자 정보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하더라도 내 몸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가실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건 누구처럼 안 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유전자는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이렇게 만나서 50대 50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쪽이나 되는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를 쪼개다 보면은 염색체, 유전자, 그리고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보통 우리가 다 DNA라고 알고 있잖아요. 유전자 안에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DNA,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염기 서열이 부모한테 받은 게 어떤 구조로 돼 있냐 따라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유전자 결과에 따라서 내가 타고난 유전자를 알아야 어떻게 내가 이 유전자가 질병으로 가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오늘의 혈당 주제처럼 혈당 유전자를 검사를 했을 때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몸이네요. 끝. 결과만 통보받아요. 하지만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허벌라이프에서는 젠스타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내 몸에서 유전자 정보를 알면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 정보잖아요. 가족력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가족력하고 무조건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받아옵니다. 부모의 양쪽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는 어떤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결과를 보면 미래에 내가 어떤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을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는 거대로 남들이 뭐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나한테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 젠스타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코치님이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모든 정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를 제공을 한다고 해서 내 몸이 바뀌진 않죠. 내 몸이 실제로 건강을 변화시키고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참여는 실제로 내가 먹어야 될 거 먹고 안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피해야 될 행동을 안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유전자 정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미팅을 들으면서 꾸준하게 내 결과를 다시 상기시키고 실제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건강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4번이 가장 중요해서 오늘 이 미팅에 오신 여러분들, 이 참여하러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대단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젠스타트 플러스는 41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154가지나 되는 항목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유전자 정보를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이 습관의 변화를 알고 바꾼다면 미래의 건강 상태는 나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타고나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타고난 정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건강 상태를 아프지 않게끔 아니면 또는 유지를 잘 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 2가지가 어떻게 받아왔는지에 따라서 신호등 색깔로 나오고요. 오늘은 혈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상 범위 당뇨 전 단계 당뇨, 공복 혈당은 내가 지금 당장 먹는 음식에 따라서 바로 30분 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당뇨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너무 고혈당으로 쉽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당화혈색소, 이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당질의 양에 따라서 3개월 평균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는 6.5 이상을 당뇨라고 판단을 하고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사실은 치료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는 뭔가가 정상으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당뇨는 약을 먹는다고 내가 치료가 돼서 아예 유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뇨라고 하는 거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습관이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어떤 약 하나로 아니면 수술 하나로 이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내가 이 혈당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빨간불이다. 나는 정말 유전자대로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뇨에 나중에 노후에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겠구나 알고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 당뇨 하면은 인슐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인슐린이 뭔지를 알아보면 인슐린은 혈당 또는 당뇨 하면 인슐린이 거의 따라 붙게 되는 단어거든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합성, 에너지 저장에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급속도로 혈당이 높아진다는 거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포도당이 급격하게 혈액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면 끈적끈적하게 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연결해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에너지 대사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또는 이 당을 분해해서 혈당 조절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근데 이 혈당 유전자 중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유전자가 가장 중요한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췌장에서 이 인슐린을 분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유전자고 이게 염증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는데 혈당 유전자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유전자가 노란불이거나 빨간불이다. 그러면 췌장에서 자유자재로 내 몸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반드시 식단 조절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식단으로 내가 식습관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염증을 너무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내가 어떤 습관이라든지 오래된 나의 식단, 그리고 나의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단 거라기보다는 탄수화물, 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해서 인슐린은 당을 아까 세포로 넣어준다고 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된다 하더라도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제대로 인슐린의 기능을 못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장 내가 식습관이 잘못돼서 이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자꾸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빵이라든지 과일 이런 종류, 당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식습관도 조절해야 되고요. 운동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양제도 드셔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혈당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포도당 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인슐린이 분비가 잘 되는지에 대한 유전자,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이거를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대사 과정을 잘 되게끔 해주는 유전자냐,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슐린은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의 성질이 인슐린 분비가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도당 대사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빠르게 세포로 당을 넣어줘서 에너지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의 속도가 느리다거나 잘 대사 과정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늦게 대사가 된다는 거는 혈액 속에 당이 오래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우리가 혈당 건강에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슐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유전자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당을 높이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셔야 됩니다. 식습관 중에. 그게 바로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 단백질이 많은 식단. 식이섬유는 혈당을 높이지 않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인슐린에 영향을 안 미치기도 하지만 포만감을 길게 해서 자꾸 간식을 당기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분들은 크롬이라든지 아연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들이 인슐린을 더 분비 능력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셔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은 빨리 먹을 때 더 빠르게 오른다고 해요. 그러다 당이 빨리 오른다는 거는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시켜야지만 당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조금씩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요. 아까 첫 번째 유전자 CDKN6기로 시작하는 이 유전자는 염증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염증을 많이 발생시키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로에겔이라든지 피크노플러스를 통해서 염증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식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양식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이 순서대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종류, 단백질이 많은 스테이크 종류,
고기 종류,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이 있는 밥 종류, 이런 파스타 종류,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혈당을 갑자기 급속도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순서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당 대사를 조절할 때는요, 포도당 대사가 아까 느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음식을 먹고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조절을 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당지수가 낮은 식단을 해야 되지만 먹고 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면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빨리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식사 후에 그냥 커피를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이것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너무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과 심장과 이런 호흡으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도당 대사가 안 된다는 거는 운동으로 억지로라도 대사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요. 내 몸이 인슐린도 잘 안 나와, 대사도 잘 안 돼. 그래서 근데 운동을 잘 못하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강제로라도 에너지 대사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이 이동해주는 택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또 유전자를 또 공개해야 되겠죠? 저는 다행히 혈당이 빨간불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시면 초록불이 몇 개 없습니다. 이 끝에 있는 게 저의 결과거든요. 이 까만색 글씨로 나와야지만 초록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빨간불이 하나나 두 개씩 다 있어요. 아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유전자라고 했는데 이게 염증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염증 관리가 너무 필요한데 저희 엄마가 염증이 정말 많은 체질이라서 몸에 이곳저곳 장기에 혹이 많아요. 잔혹이. 그 혹은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예전에 식단을 봤더니 대부분 밥, 빵, 떡, 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단이었어요. 단백질 식사도 거의 안 했고요. 물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물도 드시고 식단도 바꾸셨고 제가 권해드리는 알로에 겔도 드시고 혈관 관리를 위해서 나이톡스도 드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초록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순서대로 채소나 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저는 밥은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이톡스와 알로에겔을 필요량만큼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빨간불 있는 유전자가 뭐냐면 야식 유전자예요. 야식을 먹으면 이 유전자의 변이가 빨갛게 있는 분들은요. 잠을 잘 자요. 엄청 깊게 자요. 이 유전자는 밤에 자는 동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유전자거든요. 근데 밤에는 인슐린이 안 나와야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럼 반대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야식을 먹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늦게 먹는 습관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또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또 똑같이 밤에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식을 줄이고 밤에 좀 저녁 식사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야식을 안 먹고 밤에 배고플 때는 웬만하면 참고 자지만 너무 배고플 때는 당지수가 낮은 쉐이크를 먹는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요, 인슐린 분비에 대한 부분을 식이섬유나 키토산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고 키토산도 동물성 식이섬유거든요. 그리고 아까 크롬과 아연이 그 인슐린 분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했는데 그 크롬과 아연이 이 키토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롬이 키토산에 있기 때문에 키토산은 LDL 콜레스테롤도 낮춰주지만 인슐린 분비를 도움이 되는 동물성 식이섬유라
저는 키토산을 반드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저는 LDL 콜레스테롤도 빨간불이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 먹는 게 키토산과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과식하지 않고 가능하면 피크노플러스를 365일 매일 챙기지는 않아요. 아직 제가 갱년기 증상도 없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피크노플러스를 한 2, 3개월 정도는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일부러라도 챙겨 먹습니다. 요 혈당 관리 때문에 또 염증 관리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이 유전자 맞춤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음식들이요. 나는 이게 탄수화물인지 몰랐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밥이나 국수, 빵이 탄수화물인 거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떡까지도. 그런데 채소가 탄수화물이야? 과일이 탄수화물이야? 옥수수가 탄수화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탄수화물 종류는 맞아요. 하지만 채소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많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탄수화물인지 잘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당지수, 요거의 개념을 조금 아시면 내가 공복 상태였다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공복이었다가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고당지수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쪽이고 자주 먹는 게 이쪽이다. 그러면 중간이나 저당 지수 쪽으로 음식 식단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당 지수에 있는 식사를 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조금 용이해지고요. 피가 끈적끈적해지지 않겠죠. 그러면 포도당 대사 과정도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유, 사과 이런 것도 다 낮은 당 지수잖아요. 대두콩이 19고요. 보통 미역이라든지 해조류도 20 미만이거든요. 왜냐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 허벌라이프 쉐이크가 평균 당지수가 21에서 24라고 합니다. 우유보다도 낮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은 음식이 고당 지수의 음식을 먹으면 시간 먹은 바로 이렇게 당이 튀고요.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은 당 지수의 음식을 먹으면 튀지도 않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당뇨병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인 당뇨병은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이에요. 그렇다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일 때부터 소아나 청소년기 때부터 당뇨로 나타나는 경우가 1형 당뇨예요. 마른 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음식 먹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대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형 당뇨는 마른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1형 당뇨는 내가 어떻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요 1형 당뇨는 어느 정도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형 당뇨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음식의 습관, 또 운동의 습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기보다 서서히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가 습관을 잘 조절한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게 2형 당뇨입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당화혈색소의 수치의 증가라든지 혈당의 조절이 안 됐을 때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이라고 병원에서 진단할 때는 이미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변을 많이 본다거나 많이 먹는다거나 물을 자꾸 땡기게 된다거나 갑자기 체중이 찐다거나 또는 갑자기 체중이 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늘어서 보니 당뇨가 생겨서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체력 저하나 피로, 피부 질환이나 가려움증도 당뇨병의 증상인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섭냐면 약을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을 먹으면서 내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인슐린 분비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인슐린을 대체하는 약을 먹어도 그게 내 몸에서
조절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는 시신경을 눌러서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혈관에 문제가 돼서 발끝부터 썩어가는 경우도 있죠. 말초신경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끈적한 피를 매일매일 피와 소변을 하루에 200리터씩, 200리터면 우리 2리터 생수병 100개인데요. 200리터씩 하루에 매일매일 걸러야 되는 게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매일 끈적한 피와 소변을 거르다 보면 당연히 신장이 망가지겠죠. 끈적한 피를 세게 쳐서 몸에 굴려야 되니까 심장도 문제가 생기겠고 심근경색, 혈관이 막히겠죠. 뇌도 뇌로 가는 혈관이 자주 막혀서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당뇨는 단순히 당이 올라가서 약을 먹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그 전에 습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지수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식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단백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고 조리를 너무 가공하지 않을수록 당지수는 낮아서 건강한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먹는 순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가면 내 몸에서 혈당은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고요. 포만감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식사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급하게 빨리 밥 종류, 탄수화물 종류로 먹는다고 하면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치는 4번의 케이스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단백질이 좋아라고 하더라도 단백질만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같이 드실 때 가장 포만감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보다 탄수화물 대사시켜서 에너지를 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단백질은 또 근육이나 세포 재생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포만감을 길게, 혈당 조절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사는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많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섞어서 먹는 식사가 가장 건강한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내가 일반 식단에서 제대로 이거를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당 조절은 너무 필요하고 하고 싶은데 일반 식사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우리 퍼스널 단백질 파우더 포뮬러 3가 단백질만 추가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포뮬러 1 건강한 식사 쉐이크에는 한 끼의 모든 영양소가 미량 영양소까지 같이 있고 적절한 필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다 있지만 거기에서 체중에 맞게끔 단백질을 더 추가하고요.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퍼스널 단백질을 조금씩 더 드셔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액티브 하이바 컴플렉스는 식이섬유가 수용성과 불용성이 같이 있어서 수용성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불용성은 장에서 대변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쉐이크라고 하면 포뮬러 1이죠. 포뮬러 1 쉐이크에 포뮬러 3와 액티브 하이버 컴플렉스를 같이 적절하게 추가해서 드신다면 가장 건강한 식사를 드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고민이시잖아요. 허벌라이프는 단백질 제품이 너무 많아요. 포뮬러 1, 3도 있고요. 리빌드 스트렝스 많이 알고 계시죠? 유청단백. 하지만 포뮬러 1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유단백인데 포뮬러 1 건강한 식사와 동일한 영양소의 유단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육 생성이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프로틴바 디럭스도 하나에 단백질이 10g이나 들어있고요. 프로틴 아이스 커피도 지금 모카 맛은 단종됐다고 해요. 크리미 맛만 남았는데 2스푼에 15g. 어쩌면은 쉐이크보다 더 많은 단백질 양을 추가로 보충할 수가 있고요. 콜라겐도 단백질이거든요. 콜라겐 2스푼에 5g. 나이트웍스도 단백질 성분입니다. L아르기닌. 2스푼에 9g의 단백질.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꼭 쉐이크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내 입맛에 맞게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어서 드신다면 내 체중에 맞는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피크노제놀이 염증 개선에 도움을 된다고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공복 혈당의 개선이 된다라는 게 이미 실험 결과에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대사증후군에도 빠르게 노출이 되고 뱃살도 복부에도 지방이 빠르게 쌓이게 되는데 이 피크노제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 성분이 들어간 피크노 플러스가 우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되고요. 뱃살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상 혈당을 가진 건강한 분들은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포뮬러1 건강한 식사 또는 포뮬러3를 체중에 맞게끔 섞어도 너무 좋겠죠? 액티브 할바 컴플러스 식이섬유를 추가하고, 아까 얘기했던 키토산 플러스, 그리고 염증 관리라든지 당 조절에도 너무나 좋은 다당체 성분이 들어있는 허벌 알로에게를 적절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내가 당뇨 전 단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퍼스널 단백질 파우더, 피크노 플러스, 그리고 혈관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게끔 나이톡스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당뇨로 구분되어 있다. 허벌라이프가 당뇨 약은 아닌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당뇨 수치로 판정되는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 77세 할아버지는 당뇨 주사를 배에 꽂고 계시던 분이 허벌라이프 제품을 통해서 정상 당 수치까지 갔고요. 주사를 빼고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약은 드셔야 된다 해서 먹는 약 최소한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바로 끊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바로 끊으면 안 되지만 내가 식습관을 통해서 당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병원에서도 약의 수준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당뇨 수치까지 갔다. 그러면 아까 당뇨 합병증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아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나이톡스로 혈관을 탄력 있게 해서 막히지 않고 잘 수축 이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오메가3, 혈압 건강과 그 항산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코큐텐 플러스, 그리고 시신경이 막히지 않게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헬시아이, 그리고 와이즈 케어는 뇌 건강에 도움을 되는데 이 와이즈 케어가 단순히 뇌 건강뿐만 아니고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병증 방지를 위한 거를 당뇨 환자들도 사전에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리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전 세계 국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미국 허벌라이프에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아예 인정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비만 인구, 당뇨 인구들을 개선을 하는 데 허벌라이프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11년 동안 한국당뇨협회 허벌라이프가 후원하는 거 소식 들으셨죠? 11년 동안 꾸준하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에 당지수가 낮은데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보니 이렇게 낮은 당지수의 식사 대용이라는 거는 기적이다. 한국당뇨협회에서 먼저 허벌라이프에 후원을 요청을 해서 11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당뇨 프로그램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건강당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당뇨협회가 요청해서 같이 협업해서 한국인들의 혈당 건강을 조절하기로 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9월에서 11월 동안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당뇨 환자들에게는 이거를 권하지 못해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질병의 유형상 한국당뇨협회가 같이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인 분들, 정상이거나 전 당뇨인들에게는 이거를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5부터는 당뇨로 판정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6.4 이하면 누구든지 코치든 고객이든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본사에 확인을 했는데 저 패키지 구매하고 등록이 9월 초반에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출시가 되는 그 플라이어가 나오면 등록도 그때 이 제품 구매를, 요 세트 구매가 다 당뇨에 필수적인 제품들이에요. 요 한 세트, 3개월 내내 요 세트를 다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 한 세트를 구매를 하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화혈색소 결과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일까지만 까지라도 당화혈색소 결과지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8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당화혈색소 결과지를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보건소에 가시면 10,000원 이하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당화혈색소가 6.4 이하이신 분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기간 중에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서 검사 결과지 정상도 되니까 요 가지고 있다가 9월 초에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여를 해서 정말 당화혈색소 개선 정도에 따라서 너무 푸짐한 선물이 있는데요. 1등부터 10등, 당화혈색소의 개선율에 따라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100만 원이나 되는 상품권을 10명에게 드린대요. 이거는 뭐 당 조절해서도 살만한데 너무 행복한데 100만 원을 또 받는데요. 100만 원을 못 받더라도 엄청난 선물들이 이렇게 100등까지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당화혈색소를 개선을 했고 내가 평생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건강단단 프로그램은 한국당뇨협회에서 전문 의사, 당뇨 관련된 전문 의사, 간호사, 운동 전문가가 붙어서 저희 코치들을 같이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고객들도 신청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9월 9일에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젠스타트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유전자가 혈당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건강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평생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내가 혈당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식습관에 따라서 유전자는 정상인데도 식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방법을, 식습관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초록불로 타고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노랗고 빨갛게 타고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고 부모님이 골라서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유전자의 상속이잖아요. 유전자도 상속되지만 식습관도 부모님의 식습관이 똑같이 가족의 식습관으로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건강한 식습관이 어떤지, 내 몸에 필요한 식습관이 어떤지를 알고 내 자녀, 내 가족이 모두 각자의 유전자에 맞춤형으로 식습관 개선을 한다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 시대가 아니라 건강하게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고령화 사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파서 자녀에게 이제는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은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유전자 맞춤형으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벌라이프는 두 가지 할인율이 있어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최소한의 제품이라도 정말 건강하게 일반 식단에서 관리하기는 게 쉽지가 않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거나 계산해서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고 유전자가 변이가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게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 변이를 꾸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제품이라도 싸게 드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DS 가입을 하면 25%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할인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SP라고 하는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P가 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SP가 된 후에 5% 추가 할인을 받는데 대부분 이 혜택을 듣고서 SP가 되려고 제품은 사놨는데 이거 제품 먹고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해서 추가 할인도 못 받고 건강 유지도 못하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시 찌고 당 관리를 하다가 다시 도루묵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SP가 되셨다면 정말 더 싸게 드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세계 1등 제품을 싸게 드실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 제품이라도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SP가 돼서 할인도 받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이 로얄티거든요. 이 로얄티 때문에 아마 담당 코치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건데요. 코치님들만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SP라면 누구나가 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활용해서 내가 추가 미래에 대한 수입을 준비를 하겠다. 이러면 관심 있게 코치님께 그러면 나는 뭐부터 알아봐야 되나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1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오늘 혈당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 다음 9월 달에는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 바로 비타민 관리입니다. 비타민 하면 사람들이 보통 비타민 C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비타민 부족한, 그러니까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되는 유전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특히나 어렸을 때 이유 없이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병원 가도 원인을 몰라서 골골했던 분, 이런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되는 변이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다음 달 또 9월에 이 젠스타트 이 영양 미팅을 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오니까 상담을 받아서 내 몸을 챙기고 이런 미팅에서 자주자주 자꾸 상기시키면서 내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한 번씩 체크하시면 꾸준하게 건강 관리하는 거를 쉽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 건요. FC 마케팅 플랜 트레이닝인데요. 이날 심지에서는 도전 다이어트 시상식이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도전 다이어트를 지금은 도전하지 않고 있고 조금 더 수입이라든지 허벌라이프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아까 얘기 들은 로얄티가 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거는 본사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코치님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아직